안녕하세요. 오늘 그 건국 전쟁이란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 두서없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국 전쟁을 볼 생각이 없었어요. 다큐멘터리 영화고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또 극장에서 본다는 것도 좀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건국전쟁이 역주행하면서 지금 흥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좀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구 선생을 되게 높이 평가를 했어요. 진짜 김구 선생이야말로 10만원권 집회에 나와야 할 인물이라고 생각했고, 이 보수 정권의 반대로 10만원권도 만들려다가 없어지고, 그래서 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초대 건국 대통령이지만 전에 제가 황영필 그 선생의 강의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에 대한 그 생각이 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더 나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친일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기회주의자, 그리고 사리사욕, 그러니까 개인의 욕심으로 뒷돈으로 챙기고, 그렇게 제가 그동안 그렇게 오해를 하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김구가 초대 대통령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정말 속아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감옥이죠. 감옥에서 5년간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1875년생이죠. 그리고 이제 그 양반이었지만 이제 가세가 기운 양반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 배제학당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근데 이제 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는 이 이승만의 그 어렸을 때 그런 내용은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배제학당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나오고, 그리고 저는 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이 사진은 뭐라고 하죠? 국회를 처음으로 이제 연 거죠. 그 사진입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의 저는 스스로 망명을 간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니까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 주위에서 이제 잠시 갔다 오라는 것처럼 반강제로 하와이로 간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챙긴 것도 뭐 이렇게, 그래서 하와이 도착하고 나서 돈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인 동포들로부터 도움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셨던 겁니다. 누가 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쫓겨났습니까? 그 무능한 자유당이지 않습니까? 그 자유당이 이승만의 눈과 귀를 막고 사선까지 할 생각이 없었던 이 이승만 대통령을 사선까지 가게 하고, 그 프란체스카 여사가 후회한 게 삼선까지만 강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통치적인 책임은 이제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승만 대통령에게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닌데, 결국은 이 자유당의 후신이 오늘날 국민의힘이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 또 이승만이 그토록 귀국하고 싶어 했는데, 하와이에서 그렇게 귀국하고 싶어 했는데 그 입국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 하와이 그 영사관에서 그 입국 거부를 한 것도 자유당이지 않나요? 그 박정희 대통령인가? 그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게 되게 불만족스러운 게, 이 영화를 뭐 너무 좌판이 우판이 그렇게 나누는 게
뭐 좌파면 이 영화를 보면 안 되고 우파면 이 영화를 반드시 봐야 하고 그런 것보다 여야 정치인들은 좀 영화에 좀 관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의 평가는 관람객들이 하는 거지 보지 말아라 봐라 이렇게 강요할 수 없다는 거죠. 뭐 단체 관람이니 그런 거 말입니다. 저는 서울의 봄도 정말 10점 만점에 10점 정말 재미있게 봤고요. 이 서울의 봄도 사실을 토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뒷부분에 이제 과장된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관람객들도 그걸 다 압니다. 영화는 영화라는 거. 그리고 이 건국전쟁도 보고 났는데 이 영화도 정말 제가 본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서울의 봄이 뭐 과장됐다 전두환은 정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최악이지 않습니까? 이 민주화를 짓밟은 원흉이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의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뭐 서울의 봄을 미화했다느니 미화보다도 아무튼 물론 이렇게 좌파 우파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편가르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전라도면 다 좌파입니까? 경상도면 다 우파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좀 오해를 하고 있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그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이룬 인물이 바로 이 이승만이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메가더 장군 이렇게 손 잡는 거 좀 보십시오. 그만큼 또 메가더 장군도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반갑게 말입니다. 이승만의 그 외교술은 정말 우리나라 역대 역사 중에 서희보다도 더 훌륭한 인물이지 않은가. 정말 이 망한 나라를 어떻게든 좀 독립을 일구려고 그리고 또 이 반공포로들인데요. 이 반공포로들을 석방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야말로 신의 한 수이지 않았나. 반공포로들이 이제 미군에 의해서 이렇게 경비를 미군이 섰는데 이렇게 이승만이 우리나라 국군 헌병한테 지시를 내려가지고 몰래 이렇게 석방시키죠. 27,000여 명을 석방시켰습니다. 이거는 국제법상 국제법을 어기는 거죠. 하지만 이 반공포로들이 북한으로 보내면은 이들은 다 죽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 이 반공포로들 이승만 사진 내걸고 얼마나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을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게 된 사람들이죠. 반공포로들. 예, 그리고 이거는 미국 그 의회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전 대통령 영어를 잘했잖아요. 프란치스카 여사도 이제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오스트레일리아랑 헷갈려가지고 호주댁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의 한 말 중에 이 말을 기억하고 싶어요. 절망하지 마시오. 북한 동포들한테 한 반입니다. 절망하지 마시오.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우리 이북 오도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다시 찾고 구출하려는 한국 국민의 근본 목표는 과거와 같이 미래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어떻게든 좀 이렇게 휴전하고 물러나고 싶어 했는데 휴전을 요구하는 미국에게 이승만은 이렇게 답변을 했죠. 나는 노예 상태의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그러나 필요하다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통일을 성취하는 것이 한국인의 지도자로서 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좀 이승만 대통령 건국전쟁이란 영화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봐야 할 영화이지 않을까 싶고요. 예,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동포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국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